국민의힘과 정책 간담회를 이곳 잠실 교통회관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과 어려운 택시업계의 정책 간담회가 택시업계에 발전하는 획기적인 간담회가 될 것을 크게 기대하며 바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동안 많은 정책 간담회를 드린 바 있지만 잘 반영되지 못하여 오늘과 같은 처참한 결과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젊으신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저희 택시업계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지 마시고 꼭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다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의 이런 갑질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지적이 들어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은 지금까지 카카오라는 그런 기업의 카카오 모빌리티의 성장에 있어가지고 이 개인 택시 조합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법인 택시 종사자 한 분 한 분의 노력이 같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본인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된 상황에서 그 많은 비용을 이제 택시 쪽으로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이 참 부당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기 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것은 원래 콜택시 사업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콜 영업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 수수료를 이제 거두려고 한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한창 택시 하고 있을 때 업계 용어를 길빵이라고 하던가요. 대회 영업하는 것에까지 왜 카카오가 수수료를 거두려고 하는지 이것은 부당한 행위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과거 저희가 2011년 말에 2012년 초에 거의 그 당시 한나라당 시절이죠. 그 당시 저희가 택시법을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통령이시던 이명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택시업계에 많은 고충이 법안 처리되지 못하고 좌절되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도 그 당시 2011년, 12년에 입법되었던 택시법의 상당수 내용들을 반영해서 그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전기 택시가 특히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보급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은 충전소 보급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SM3 택시 바로 먼저 구매하셨던 분들은 충전 인프라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셨고, 특히 거주 지역이 아파트 단지가 좀 오래된 곳이거나 아니면 주택가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전기 택시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환경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는 5%까지 주차면수 5%까지 전기차 충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이 통과되었는데, 구축 아파트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가 거주하시는 분들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인근에도 공영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기율을 좀 높여서 상업용 자동차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어쩌면 연료비에 가장 민감하실 만한 분들인데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다 저희가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참 많은 분들 계신데요. 우리 차순전 이사장님과 그리고 우리 또 문충석 이사님 비롯해가지고 우리 간부님들과 저희 정책 담당하는 분들이 긴밀한 소통을 통해가지고 매우 구체적인 택시 대책들 내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 개인택시조합의 강호풍이라고 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 도처에 뿌리 내린 플랫폼 산업은 전과 달리 굉장히 나빠진 상태에 있습니다. 택시업계에 진출한 플랫폼 업체가 국내 기업 중 5위, 6위 안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카카오와 같은 거대 기업이 서민 경제의 지표로
지표로도 불리는 택시시장에 진출을 하였습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무기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실상 강제적으로 수익을 강취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특히 오늘과 같이 카카오티 생태계를 완성시키는데 가장 큰 공로를 차지한 전국의 택시기사들에게 약 20%에 달하는 수수료와 또는 월 1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착취해가고 있는 횡포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객자동차운사업법이 플랫폼 관련법을 보면 수수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승객 위치까지 이동을 대가로 받는 호출료도 카카오가 60%를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 다음은 택시요금 인상입니다. 택시요금 인상을 보면 5년, 6년에 한 번 오를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5단계의 심의를 거쳐야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중앙정부인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인상할 수 있고 국토부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편만 들고 있습니다. 택시 정책은 내팽개쳐버리는 처사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이준석 대표님께서 많은 견해, 좋은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대전시조합 송파지부 이은수 지부장입니다. 2018년도에 정부에서 불용자 운전자의 사고 발생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운전정밀검사, 자기유지검사 제도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택시 운수 종사자들에게는 3년에 한 번 70세 이상의 매년 수검토록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 작년 첫 시행 이후로 수검을 마친 택시 종사자 중 부적합 확률이 채 1%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극소수의 부적합자를 색출하기 위해서 나머지 99%의 택시기사들이 검사를 강제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검사하는데 최소 비용 2만원, 병원에서 의료 접종 검사를 할 경우에는 5만원에 공단 접수비 3,000원이 지출이 발생하는지라 전체 택시업계가 짊어진 부담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 이후 지금까지 검사 결과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고 다발자의 경우에만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치매와 같이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특히 연령에 있어서는 75세 이상부터만 1년 단위로 검사가 요구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군사정권 시절에나 존재했던 1%를 색출하기 위해서 99%를 시간과 돈을 들여 강제로 수검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하여 당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김태환입니다. 아시다시피 택시업계의 불황이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은 아닙니다만은 코로나와 플랫폼 기업의 횡포, 정부 정책으로부터 오랜 소외된 택시기사는 전에 없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매출 회복을 위한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최근 수도권 벗어난 인근 신도시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로 인해 지역 간 이동의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가 전면 확대된 이후로 택시는 늘 일반 차량들과 함께 극심한 교통체증을 감수하며 운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교통수단으로서의 장점, 특히
택시 본연의 기능인 신속성과 편리성이 무색해진 지 오래됐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중에서도 택시의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진입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시는 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대선, 6월 지방자치 선거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와 협의를 잘 하셔서 좀 더 효율적인 능력이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대표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승객이 탑승한 경우나 그 밖에 제한적인 상황에서 택시가 고속도로 등에서 버스 전용차로나 가변차로의 통행이 가능하다면 택시가 가진 본래의 장점을 회복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시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어 바람직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언론에도 기고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부당한 요금을 비용을 징수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거를 공정거래법으로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공정거래법 4조였던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이런 50% 이상의 사실 과점 독점 사업자가 이런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SK텔레콤, LG텔레콤, KT 이렇게 해가지고 SK텔레콤이 5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가졌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제한이 들어갔던 걸 기억할 겁니다. 카카오도 지금 이제 택시업계에서 호출 택시 시장에서 이미 85%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택시업계에 대한 부당한 요구가 있을 때는 당연히 저희가 꼭 공정거래법의 취지에 따라서 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당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아까 제가 택시법 말씀드렸던 것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지만은 택시의 대중교통으로서의 그런 어떤 특성을 인정하자는 택시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당시에 거부권 행사를 통해서 무산되었는데요. 택시의 대중교통적인 측면을 살펴보자면은 저도 택시 영업할 때 보면은 이게 고급교통수단인가 대중교통수단인가에 대해서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딱 신림동 지역이나 아니면 장위동 지역 가보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신림동에 가보면은 그 엄청나게 높은 곳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 이분들은 마을버스나 이런 게 접근이 안 되기 때문에 택시가 사실상의 유일한 운송수단입니다. 신림역까지 내려오는 거 콜 불러서 내려오고 또 그러면 또 올라가는 승객이 있고 내려가는 승객이 있고 신림동에 한번 제가 잘못 들어가면 왔다 갔다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상 지역 내에서 저희가 대중교통의 성격에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장위동도 그렇고 여러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4월이죠. 얼마 안 됐습니다. 올해 4월에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서울시장 후보 나오셨을 때 택시의 대중교통화를 언급하시면서 그때 택시와 버스, 지하철 간의 환승체계 구축까지 검토하겠다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해드리자면 그거 제가 낸 공약입니다. 서울시장 캠프에서. 네. 사실상 지금 출퇴근 시간대라든지 아까 말했던 교통 취약지에서는 택시가 버스와 지하철, 그러니까 간선교통수단과의 연계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대중교통으로서의 특성을 인정받아서 환승 할인까지도 고려할 수 있고 그게 아마 택시 업계에서의 수요 증대에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금 문제입니다. 그 타다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젊은 세대가 그 당시에는 택시 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타다는 서비스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가 더 비싸게 내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타다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요금을 정하니까
3만 원 내니까 3만 원짜리 서비스를 받는 것이고 택시 요금은 관청에서 사실상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금에 맞게 서비스를 하니까 그런 것이다. 그래서 택시도 이제 한창 이제 N미터기 도입이나 이런 것들이 촉진되면은 저는 탄력 요금제를 적용해야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탄력 요금제를 적용하게 되면은 아까 언급된 것처럼 지금은 시간대에 따른 할증이라든지 아니면 시외 할증뿐만 있는데 저는 그것 외에도 택시에 다양한 형태의 요금 체계가 도입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참고해 보시면은 싱가포르는 도심지 할증을 합니다. 싱가포르는 그 CBD 존이라고 해가지고 도심지 우리로 치면은 강남이나 시내에 들어가는 그런 승객에 대해 가지고는 추가 할증을 이렇게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증 요금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 볼 수 있다. 저는 그런 CBD 할증을 검토할 수 보이고 또 전용 차료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나라는 시내 버스 전용 차료는 좀 국민적 저항이 좀 심할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 아까 언급하신 아마 주로 경부고속도로겠죠. 고속도로 전용차로 진입 같은 경우에는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통 HOV라고 해서 다인승 차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에 더해서. 그래서 다인승 차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정 시간대에 승객이 다인승 차량의 경우에 있는 택시 경우에는 예외를 검토할 수 있는지 저희가 한번 그거는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 정밀 검사에 대해 가지고 그는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유권자를 상대하는 과정에서 택시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에 따른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이제 검사료가 실질적으로 그 5만 원 더하기 2만 원, 7만 원 이상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검토해 보겠고요. 법인 택시 이제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원가 구조라는 게 좀 단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료비에 대한 부담을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LPG의 가격이 인상되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통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은 그래서 연료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형태의 택시들, 보통 친환경 택시라고 하는 것들에 도입에 있어가지고 최대한 많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그 수소 충전소 설치 등을 위해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LPG 충전소에 수소 충전소를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소 충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사업자분들 중에 써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킬로그램당 거의 한 8,000원, 9,000원 가까이입니다. 수소 가격이. 그게 한 번 넣으면은 8, 90km 정도 가는데 그래가지고 비용 구조상 LPG보다 아주 싸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전기 택시 같은 경우에는 충전 단가에 따라 가지고 매우 저렴하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급속 충전소 보급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것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지금 법인 택시 회사들이 아무래도 10시 영업 제한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영업에 사실상 제한을 이제 받고 있는 상황이 돼 가지고는 저희는 당연히 이제 그 빠른 시일 내에 그 소위 말하는 위드 코로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이런 영업 장애가 많이 사라질 수 있게 하는 것에 저희가 최우선 과제를 두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그런 부분 영업 제한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파생되어 가지고 영업 제한이 실질적으로 걸리게 된 택시 업종에 대해 가지고는 융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대선 공약에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가지고 사실 그 택시 그 사업하시면은 비용 구조의 상당한 부분이 아마 보험료 같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특히 물론 뭐 공제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부분은 제가 자동차 제조사 측과도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 소위 말하는 택시용으로 공급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깡통차라고 좀 저희가 보통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실 안전장치나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탑재하지 않은 경우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신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차로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후방 충돌 방지 이런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원래 비싼 옵션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택시용 차량에는 그런 부분들이 배제되고 공급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렴하게 탑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안전성을 확대해서 보험료까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형태로 가기를 그렇게 저희가 정책적으로 제안을 할 계획입니다. 실질적으로 전후방 충돌 방지만 있어도 사고 날 확률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실제로 화물 자동차나 아니면 고속버스 등에 대해 가지고 그런 장치가 의무화되면서 안전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해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 종합적으로 저희가 다 검토해 가지고 제가 이제 사실 당 대표긴 하지만요, 이제 저희가 한 달 있으면은 대선 후보가 선출됩니다. 대선 후보도 대선 공약을 이렇게 막 내놔야 될 텐데 꼭 택시업계에서만 요구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공부를 대선 주자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우리 택시 가족들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택시 공약만큼은 상대 어떤 당보다 저희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저희 후보를 학습시켜가지고 제가 나중에 또 이런 자리를 또 한번 다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것들 배웠고 앞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